남자와 여자 모두 관계를 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의지가 아닌 본성이며 자연의 이치입니다. 동물들은 종족 번식을 위해서만 관계를 하지만 인간은 종족 번식이 아닌 즐거움을 위해서도 관계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즐거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주 2회 이상 하는 사람은 면역력이 강해져서 감기 등의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되지 않고 10년 이상 젊어 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여자는 관계를 하지 않을 경우 자궁 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러한 행위를 할 때 엄청난 운동량과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이때 온몸의 신진대사가 촉진되어 몸 안에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그런데 관계를 하지 않으면 이러한 노폐물을 배출하지 못하고 몸 안에 알게 됩니다. 결국 자궁 내의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어혈이 생겨 자궁암, 자궁근종, 자궁낭종 등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기혼 여성이 자궁 종양이 있을 경우 정기적인 관계가 치료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연인이나 배우자와의 잠자리는 파트너와 친밀감과 유대감뿐만 아니라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정신건강에도 이롭습니다. 이것은 중년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관계를 하지 않는 중년 여성에게는 위에서 알려드린 자궁 관련 질환 이외에 어떠한 증상들이 발생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급격한 노화 관계 시 여자의 몸에는 엔돌핀과 성장 호르몬이 함께 분비되는데 이것으로 인해 체지방이 감소하고 근육이 강화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활발해져서 피부가 좋아지고 뼈가 단단해져서 골다공증을 예방합니다. 스코틀랜드 로열 에든 버럴 연구진은 3,500명을 대상으로 연구했습니다. 주 1회 이상 성생활을 하는 사람은 또래보다 평균 10년 더 젊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이러한 행위는 건강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계를 하지 않는 경우 생체 리듬이 깨지고 엔돌핀과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잘 되지 않아 급격히 노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울증. 배우자나 연인이 있음에도 쇼인도 부부처럼 관계가 없다면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특히 일상적인 대화는 하지만 남녀 간의 애정 어린 대화는 사라져서 우울증이 생기게 됩니다. 남녀의 잠자리는 단순히 쾌락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사랑을 느끼고 확인하는 과정이자 결과물인 것입니다. 규칙적인 성생활은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치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엔도르핀의 생성을 자극해 자연스럽게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사랑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옥시토신의 방출을 촉진해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우울증을 예방하게 됩니다. 결국 관계가 없는 부부나 연인은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동반하게 되고 갱년기인 중년 여자에게는 그 증상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울증은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병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 기억력 저하. 규칙적으로 관계를 하는 사람이 더욱 기억력이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할 때 뇌에서 뉴런을 활성화시켜 더욱 활발하게 작동한다고 합니다. 영국의 한 대학에서는 성생활이 왕성한 노인이 단어 기억력과 숫자 맞추기 능력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월등히 우수했다고 합니다. 5,089세 사이의 사람들의 성생활과 인지능력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기억력에 있어 상당한 관련성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성생활에 대해서 노인이라고 무시되거나 외면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폐경기 문제. 심화 폐경기에 있는 여자일수록 관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폐경을 하게 되면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그로 인해 홍조두통 불면증과 관련 신체 변화가 오게 됩니다. 성관계는 이러한 신체 변화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심혈관 질환 위험. 성관계는 심혈관 질환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켜 전반적인 심장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면역력 감소.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은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좋습니다.
과학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정기적으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침속 면역글로 불린 수치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면역글로 불리는 우리 면역체계가 감기와 같은 질병을 예방하도록 돕는 항체입니다. 규칙적인 관계의 면역력 증강 효과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한 달에 3번 이상 하는 사람들이 병원체와 더 잘 싸울 수 있고 코로나19 감염률이 더 낮다고 발표했습니다. 7번째, 칼로리 소모에 영향을 받은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체중이 70kg인 사람이 30분 동안 관계를 하면 약 85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형태의 운동보다 칼로리 소모에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몸을 움직이며 여분의 칼로리를 태울 수 있는 재미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번째, 불면증. 많은 중년 여성들은 불면증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규칙적인 관계는 수면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동안 신체는 사랑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 옥시토신을 분비합니다. 옥시토신은 더 편안하게 느끼고 더 나은 수면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9번째, 통증. 중년이 되면 몸에 이곳저곳이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를 하는 것만으로도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동안 신체에서는 천연 진통제 역할을 하는 엔도르핀을 방출합니다. 옥시토신 분비를 자극하여 통증 수준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연구 저널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생리기관의 관계를 가진 여성은 통증을 덜 느낀다고 보고되었습니다. 10번째, 자존감. 규칙적인 관계는 자존감도 높일 수 있습니다. 사랑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자로서의 자존감을 갖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몸에 대해 더 자신감 있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애인 또는 배우자와의 유대감을 높여 전반적인 행복감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규칙적인 관계는 신체와 전반적인 건강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대화를 함으로써 정신적, 육체적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것부터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전반적인 웰빙을 개선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한 기분이 든다면 파트너와 친밀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이렇게 좋은 점들이 많은데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연애 탐사는 중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채널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노후를 위해 무조건 챙겨야 하는 3가지.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에게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왜일까요? 자신의 가치를 찾고 인간관계 스트레스에서도 벗어날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수록 점점 더 필요해지는 것은 준비하는 방법, 혼자여도 잘 사는 이유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혼자여도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와 방법에 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1. 혼자 지낼 줄 모르면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한다. 자신의 외로움과 두려움을 채우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집착하게 됩니다. 심지어 나를 갉아먹는 사람들에게조차 집착하게 됩니다. 자신의 외로움과 두려움을 스스로 극복하지 않고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해 해결하려고 한다면 자신과 타인 모두가 괴로워질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휘둘리거나 이용당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지나친 집착으로 가족이나 친구를 괴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다 소용없다, 인간관계가 힘들다라고 말하지만 어쩌면 스스로 힘든 인간관계를 자초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혼자 시간을 보낼 줄 모르면 누군가의 사랑과 관심을 애걸복걸하게 됩니다. 작은 것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섭섭해하며 남이 챙겨주기를 끊임없이 기대하고 요구하게 됩니다. 혼자 밥 먹을 줄을 몰라 누가 챙겨주기를 바라고 만날 때마다 신세한탄만 한다면 어떨까요?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은 점점 지쳐갈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상대방과의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고 서로가 관계에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혼자가 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람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피하려다가 더 외롭고 괴로워지는 것이죠. 영국 정신분석가 앤서니 스톤은 인간이 불행은 고독할 줄 모른 데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혼자가 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두려움을 타인에게 의존해 해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두려움을 극복해 삶을 발전시키고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2.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혼자만의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가 되기를 두려워하고 피하려고만 하는 사람은 남들의 기준에 끌려다니거나 지나친 집착으로 자신과 타인을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혼자 되기를 받아들이고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발전시키며 살아가게 됩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비슷한 단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신학자 폴 틸리히는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고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혼자가 되라는 건 세상과 단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나와 대화하며 깊은 사유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진짜 두려움이 무엇인지 답을 얻는다면 자연스레 치유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혼자 있는 능력을 키운 사람은 관계에 대한 실망과 집착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에게 의존할 필요도 없어지죠. 그래서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좋은 관계만 남게 되고 좋은 사람들과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가 줄어든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사람만 곁에 남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3.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소음이 너무 많습니다. TV, 유튜브, 게임, 말소리, 메신저 등 하루 종일 너무 시끄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무방비하게 노출된 소음은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걸 멈추게 합니다. 생각하는 걸 멈추고 스스로를 들여다보지 못하며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내면에 자리 잡은 나의 두려움과 마주하지 못하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수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반면 혼자만이 시간을 보내고 내면의 힘을 키운 사람은 나의 내면에서 말하는 것이 진짜 나임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어도 고통스럽지 않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 자신을 챙겨주길 바라는 대신 자신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삶의 활력을 찾습니다. 이처럼 혼자 있는 능력, 내면의 힘을 가꾸는 것은 자신의 힘을 키우고 삶의 질을 높이는 길입니다. 나이 들수록 자존감이 필요하다. 혼자여도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 행복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합니다. 자존감은 자신에게 부여하는 가치입니다. 단순히 외모가 좋다거나 직업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나 자신에 대해 좋은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감정,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삶을 즐기는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혼자 있어도 평온합니다.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 될 때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행복과 자존감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에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인생은 결국 혼자라고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살다 보면 함께 있어도 외로움을 심하게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갈등을 겪은 후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다 보면 혼자라는 말이 딱 들어맞다고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이때 나를 지키고 힘든 상황을 극복하는 데 자존감이 큰 힘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존감이 더 필요합니다. 인간관계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자신을 돌볼 수 있을 만큼 자신감과 안정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수록 인생의 공허함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고 나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 불안한 상황을 극복하는 데 자존감은 큰 힘이 됩니다. 안정감 있는 사람이 된다. 사람들은 종종 혼자 있는 것을 걱정하지만 꼭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단 마음이 안정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걱정스러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삶을 위해 혼자 있을 때도 안정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와 함께 있을 수도 혼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 살면 외롭고 정신 건강에 좋지 않다는 보고가 있지만 이런 연구 결과와는 관계없이 잘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중 일부에서 특히 눈에 띄는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안정감입니다. 이분들은 누가 옆에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거나 상대의 인정으로 자신의 가치를 느끼지 않습니다. 돈의 여유가 있어서 돈에서 나온 안정감과는 달랐습니다. 자신도 가난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부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돈에 기대지 않아도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그 안정감은 바로 인격에서 느껴졌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괜찮은 사람이 될 때 안정감 있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기 안에서 안정을 찾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행복은 물론 인생의 기복을 다루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혼자 있는 문제에도 더 쉽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괜찮은 사람도 좋지만 혼자여도 괜찮은 사람이 될 때 삶의 안정이 더 쉽게 깃들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소홀하지 않기 위해. 혼자 있을 때는 자신을 소홀히 하기 쉽기 때문에 혼자일수록 자신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사는 삶을 추구하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 자신마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편하니까 관리도 안 하고 더 나쁜 것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을 해도 둔감해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스스로 문을 닫는 행동입니다. 이기적으로 비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나이 들수록 종종 목격됩니다. 나이가 드니 남 신경 안 쓰게 되는데 이것이 가치관이 성숙해져 생긴 결과물이면 좋지만 아집으로 남에게 불편을 주거나 나이가 들었다고 자기 관리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혼자일 때도 자신에게 성실한 것이 좋습니다. 괜찮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삶의 질을 위해 원만한 관계에 꼭 필요합니다. 좋은 사람이 찾아오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여러 책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먼저 자기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반대로 말하면 사람들이 외로워지는 이유 중 하나는 자기 자신이 좋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친절하지 않고 이기적인 사람은 친구를 사귀기도 힘들고 있던 친구도 떠납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를 사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 지치고 가치관이 맞지 않아 꺼리게 됩니다. 그나마 있던 인간관계도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젠 좋은 사람과만 살고 싶다는 생각에서 좋은 사람만 남기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더라도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는 나타납니다. 나이 들었다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문까지 막을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세상이 완벽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상처를 줄 것입니다. 하지만 나쁜 사람들이 있더라도 힘든 시기에 여러분의 편이 되어줄 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릴 때 우정을 쌓아온 친구와는 다른 모습이지만 서로 힘이 되고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구처럼 가까운 사이가 아니더라도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는 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분들과는 인연을 쭉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괜찮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남을 위해 꼭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거나 흠집을 잡을 데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타인을 존중하며 이해하는 사람, 남을 판단하거나 깔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경험에 열린 마음으로 자신을 키우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